철원과 인접한 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습니다. 강원도는 대응 전단팀을 구성하는 등 긴급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보수 보강으로 잠정 결론 났던 원주 중앙시장 나동의 복구 방안이 또다시 번복됐습니다. 나동만 다시 짓는 재축을 전제로 다시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면허나 안전장비에 대한 단속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한시적인 철도 파업으로 강원도를 운행하는 여객열차도 감축 운행이 예고됐습니다. KTX 강릉선은 내일부터 왕복 34회로 운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철원과 인접한 경기도 연천에서 1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긴급 차단 방역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연천 발생 농가와 10km 방역대 안에 위치한 철원 한 개 농가에 긴급 이동 통제를 내리고 해당 농가와 도 경계 지역에 소독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예찰 검사반을 긴급히 파견해 차단 방역에 나섭니다. 또 전국 최초로 가축 방역관 등 5명의 전문 인력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현재 강원도 전역에 중점 관리적 방역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발생 농가, 도축장과 관련된 도내 39개 농가와 차량 1대에 이동 제한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보수 보강으로 잠정 결론이 났던 원주 중앙시장 복구 방식이 한 달여 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수 비용이 다시 짓는 것보다 2배 가까이 더 들면서 갈등이 생긴 건데요. 상인들은 원주시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 중앙시장에 화재가 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나동은 여전히 천막이 쳐진 채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상가를 복구할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나동을 보수 보강하기로 했던 결정을 최근 다시 뒤엎었습니다. 이번에도 막대한 보수 보강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안전진단 당시 책정된 보수 보강 비용은 40억 원 이상으로 나동 재축비인 22억 원에 2배 가까이 됩니다. 이를 나동 건물주끼리 배분해야 하는데 상점별로 피해 규모가 다르다 보니 균등하게 비용을 지불하자는 데에 반발이 나온 겁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돈을 뭐 800~900만 원씩 한 칸에 들어간다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 돈 안 들어도 될 사람도 돈을 내야 된다는 식으로 같이 하려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지. 결국 추진위는 나동만 다시 짓는 재축으로 바꾸기로 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3번째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29면을 확보하는 등 제반 문제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인 만큼 원주시가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지 뭐 제일 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2점 지사고 문제 18개 이제 매입해 주는 거. 원주시마저 점포들이 사유재산인 이상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화재 발생 9개월이 넘도록 시장 복원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횡성 주민들이 오늘 양양에서 열린 환경부 규탄 도민궐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횡성군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와 각급 단체 협의회 등은 궐기대회에서 원주시 물 공급을 위한 횡성댐 건설 배경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횡성을 홀대한 환경부를 규탄했습니다. 횡성 갑천면 이장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송전탑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원주 취수장을 상류인 갑천으로 이전하라는 데에 대해 분노가 극에 달한다며 결사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준수 사항을 잘 모르는 이용자가 많은 데다 기존 법안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혜 기자입니다. 곳곳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전기 충전 방식이어서 비용 부담도 없는 데다 부피도 작아 실내에 보관하기도 쉬워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이용이 느는 만큼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만 20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은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데다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입니다. 현행법상 대부분 퍼스널 모빌리티는 배기량 50cc 미만 혹은 0.59kW 미만이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도를 이용하면 킥보드 이용자가 위험하고 인도로 올라가면 불법인데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거 보면 좀 위험하다라는 말도 많고 보호 장비도 잘 안 하니까 법적으로 뭐가 그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 차원이나 뭐 학교 차원에서 알려주면 지자체 차원에서든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전동기는 출력별로 필요한 면허가 다릅니다. 하지만 외부에 출력 표시가 없는 기계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필요한 면허를 소지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장비 미착용 단속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헬멧은 단속하고 오줌을 안 단속하고 이러는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출력이 작은 전동 킥보드에 한해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는커녕 인도 없는 도로도 적지 않아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다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고교 학점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고등학생들도 대학생처럼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허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된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역사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신라시대 주사위를 만드는 수학 심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이나 이공계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수원, 수투 이외에도 기하를 더 배우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이공계 쪽으로 탐구를 할 수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인 특성화 고등학교. 지금은 조리과 학생들만 이 조리 실습 과목을 들을 수 있는데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다른 과 학생들도 조리 실습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내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부분 도입되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현재 단위제인 교육과정이 학점제로 바뀌면 50분 수업 17회가 1단위로 적용되는 방식에서 16회가 1학점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평가 방식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특목고와 인문계고, 특성화고 구분 없이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그만큼 교실과 교사 수를 확보해야 해 학교 현장에서는 고민이 깊습니다. 강사분을 갖다가 섭외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교사 또는 교수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 지역은 학생들이 교과 교사가 있는 학교로 이동하는 거점 학교와 온라인 수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맞는 고교 학점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례 연구도 하고 있고요. 소규모 학교가 어떻게 고교 학점제가 정착을 시킬 수 있을지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목 간 경계가 허물어진 융합 과목은 물론 심화 과목이 늘어나면서 교육 과정이 다양해지고 대입이나 취업에서의 진로 선택 시기도 앞당겨지는 만큼 학교 현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한시적인 철도 파업으로 강원도를 운행하는 여객열차의 30% 감축 운행이 예상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철도 파업 첫날인 내일 KTX 강릉선은 왕복 48회에서 34회로 감축 운행되며 중앙선과 태백선, 영동선도 평소보다 30% 정도 운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춘천 용산 간 ITX 청춘선도 왕복 36회에서 24회로 감축 운행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철도 운행률이 7-8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에 따라 버스 증차 운행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월정사 성보박물관과 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이 내일 정식으로 개관합니다.
지난 2016년에 임시로 개관한 성보박물관은 월정사 석조보살 좌상 등 국보 2점을 비롯해 4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재개관을 기념해 연말까지 조선왕실과 오대산 특별전을 진행하고 소장문화재의 도록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신축 공사를 마친 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은 오대산 사고 등록과 월정사 밀부 등 모두 106건의 유물을 전시합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원주시 문마급과 불온 산업단지를 잇는 미개통 도로에서 62살 A씨와 54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개통 도로에 들어가서 오토바이를 몰던 이들 부부는 통행 차단용으로 설치한 1톤 무게의 철제 원통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을 하던 A씨가 날이 어두워서 차단 구조물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해관리공단이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지역에 연탄 쿠폰을 앞당겨서 지원합니다. 공단은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도내 태풍 피해 지역 주민들이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쿠폰 지원 절차를 한 달여가량 앞당길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 등 천여 가구에 이달 안에 40만 원 상당의 연탄 쿠폰이 배부되며 배달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내 기름값이 지난 8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난 뒤부터 6주째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도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6원이 상승한 리터당 1,550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1,407원으로 함께 상승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사우디 생산 능력의 완전 복구 발표와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으로 국제 유가는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한 58살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5월 횡성읍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인도 연석에 앉아있던 2명을 충격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용차 운전 일을 하는 A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다음 달 16일까지 2019년산 공공비축 미국 산물별을 매입합니다. 매입 품종은 삼광으로 작년보다 27톤이 적은 544톤을 매입하며 한 포당 중간 정산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됩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대상 외 품종을 가리기 위한 무작위 품종 검정 제도가 실시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